우리가 다들 이야기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에 있어서 저는 되게 궁금해. 색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터리 소설가 한 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작가님 한번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생록이라는 단편집을 출간한 장르소설가 프리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뭐 즐겨보는 이제 북리뷰 프로가 이게 한 두세 개가 있거든요. 너무 말을 더듬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 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꼭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책을 출간하면 뭐 출연을 좀 하고 싶다 생각은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올 연초에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제 메일을 보내드렸죠. 저도 소설가님을 많이 만나보고 싶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다른 작가님들의 연락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새 책을 내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하게 될 이야기는 그냥 미스터리 소설 얘기예요. 다 같이 뭐 미스터리 추리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법한 일본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소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뭐 시장면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출판 시장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장르 문학에 대한 소유는 분명히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가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경로가 이제 제법 많이 있고, 젊은 작가들이 많이 좀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성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판 시장이 지금 많이 한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저 같은 이런 장르 작가들은 좀 요새 많이 좀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팔리는 소재 쪽으로 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가 갑자기 쫙 몰려 있잖아요. 환생이라든지 흐름이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로 좀 마이너 취향, 저 같은 소수도 찾는 독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소수긴 하지만은 꾸준히 지지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일본 미스터리를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그쪽의 시장이 큰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작가들이 뛰어들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 말고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법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일본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양권이니까 생활의 결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고요. 영미권에 비해서 내가 한 번쯤은 당해볼 만한 일, 내가 평소에 이런 거는 하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가둬뒀던 것이 실제로 일본 소설책에는 그대로 구현이 된단 말이죠. 대리만족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일본 소설이 아무래도 좀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 추리소설들은 조금 그런 면이 다른가요? 제가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 추리소설이 좀 어떤 틀에 좀 갇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뭐 내용이 허접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제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독자분들은 책을 펼쳐들 때부터 어느 정도 대륙 직감을 하고 읽게 되시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소설의 하나 일부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소설은 너무 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독자로서 오랜 기간 봤을 때는 사실 소설이 말이 안 되게 끝나도 되거든요. 열린 결말 같이. 근데 꼭 말이 되게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색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일본 추리소설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도 뭐 그리고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영미권 스릴러를 좀 더 좋아해요. 왜냐면 국내 스릴러나 추리소설 읽으면은 너무 현실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막 지명도 되게 익숙하고 사람 이름도 굉장히 들어왔던 이름들인데, 외국의 스릴러를 읽으면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사건이 일어나도 되게 잔인하게 죽어도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남 얘기라서 그게 재미있어요. 일본 소설도 같은 게 있는 거죠. 조금 적당히 가까운 나라인데 한 80% 비슷하고 20% 색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이상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적당히 상상이 되면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장르가 좀 다양하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인 것 같은 게, 저는 원래 호러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호러도 세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호러가 있다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를 찾아 읽겠다라는 정도의 그 독특하고 색다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구독자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나는 애초에 시작을 뭐 코난으로 했다, 김전일로 했다, 그래서 일본 소설이 굉장히 익숙해서 그래서 재밌게 생각하고 좋아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때 일본 문화가 되게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그 시절을 겪고 나니까 일본 문화에 대한 그런 오픈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냥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은 독자일 뿐이고 작가님도 글을 쓰고 계시지만 자신의 의견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아니라서 우리가 너무 어두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재밌는 책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제가 먼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책 추천받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작가님이 엄선한 5권씩을 한번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뭐 저도 이제 햇병아리 작가고 한데 감히 제가 추천을 해도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저도 추천 많이 해요. 이게 순순히 이건 제 개인적인 프리키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걸 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인데요. 일본 호러 소설의 대가시죠. 뭐 기시유스케 작가님의 검은집입니다. 작가님을 일본에서 좀 유명 작가로 알리게 된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일본 호러 소설 대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뭐 동생이 자살을 하고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트라우마를 겪고 이제 성장을 해서 보험회사에 다니게 되죠. 거기서 겪게 되는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호러 미스테리로 절묘하게 엮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보다 세상에 더 무서운 것은 없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무서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래를 대비해서 네. 보험을 들고 네. 그 반대급부를 나중에 네.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내가 보험금을 타는 건데 인간의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 그거를 거스르는 거죠. 반전이 좀 있어요? 이게 아기자기한 어떤 미스터리적 반전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주인공과 의 어떤 1대1 결투 씬? 뭐 이런 게 있어요. 구독자님들이 그거 궁금해서요. 보통 이런 류의 소설들이 빌드업이 좀 길잖아요. 맞습니다. 내 마지막 반전이 너무 시원하면 그걸 참을 만큼이 있니 아니면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쫓기듯이 계속 쫌쫌하게 가느냐. 요 약간 두 스타일로 나눈다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후자고요. 다 읽고 나셔도 여운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찝찝함이 남아있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이죠. 이미 유명하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일본 미스터리 작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뭐 히가시노 게이코 작가의 작품입니다. 뭐 나오키상을 수상하게 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게 언급을 한 이유는 뭐 히가시노 게이코 작가님은 뭐 다른 작가님과는 조금씩 차별성이 있는 게 인간의 어떤 그 본연의 슬픔 그런 거를 미스터리 속에 가장 잘 녹여내는 작가님이 아닌가. 그거에 또 가장 대표작이 용의자 X의 헌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맨 마지막 장면이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유치장에서 뜨거운 어떤 그런 걸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그 장면에서 좀 울컥했고요. 근데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베스트라서 이걸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뽑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베스트가 달라요.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여서 이제 미스터리에 입문하시는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초기 입문용으로도 뭐 참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이야기는 사실 이것만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이쯤에서 그 다음 책 소개해 보겠습니다. 화차죠. 표지를 오랜만에 보네요. 우리가 뭐 미미 여사님 말씀을 하는데 미야베 미유키 대표적인 소설 선정을 해봤습니다. 책이 나왔을 시점이 이제 뭐 본격 추리 소설이 이제 붐을 일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붐을 일은 시점에 사이파 미스터리라는 어떤 그런 장르 독자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원작의 내용은 이제 일본 이제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무분별한 개인의 어떤 신용 대출 문제 무슨 카드깡 문제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주민증 같은 게 없다고 해요. 뭐 다른 사람 신분을 살아가는 게 비교적 용이하다고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빚에 쪼들리니까 개인의 존재를 없애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버블 경제 시대에 우리의 어떤 그 안 좋은 민낯을 사이파 미스터리 소설답게 잘 표현한 뭐 이제 수작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게 제가 좀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좀 읽고 있는데 버블 경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제 부동산과 코인과 이런 소설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시대가 잘 반영된 소설들이 사랑을 받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 두 번째가 제가 뽑은 거는 7번째 방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필명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개예요. 각 장르별로 필명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 7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11편의 단편 이야기가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11편의 단편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장르의 이 오츠이치의 작품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 작품은 제목부터 약간 무서웠어요. 폭발물 처리반이 조우한 스핀? 비교적 제일 최근에 나온 사토 기야무 작가님의 단편집인데요. 이 작가님이 아마 국내에 이름을 알려지게 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재작년에 나오키상을 수상한 테스카틀리 포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벽돌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은 꽤 좀 재밌게 읽었다.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접했다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화물 처리반 이 단편집도 SF, 뭐 미스터리, 뭐 호러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작품이 이제 녹여든 보물 같은 작품집이에요. 5건이 대체적으로 좀 다재다능한 작가님들의 글을 만나본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을만한 필력 있는 작가 하나 알면은 사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SF도 좋아하고 로맨스도 보고 역세물도 보고 그냥 우리는 편하게 고를 하나를 추천받고 싶은 거라 되게 좋았던 셀렉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 소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들 이야기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한국 소설 생각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책이기도 하고요. 읽으면서 언젠가는 이것도 뭐 OTT로 한번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고요. 아직도 안 읽어본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어떤 이유로는 영상화 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미스터리 소설은 아직도 이제 일본에 비해서는 한참 멀었어. 디테일이 부족해. 평가자를 하시는 독자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한국에도 우수한 작품이 있고 우수한 작가님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거 읽으면서 밤에 한 11시쯤 읽기 시작했다가 일찍 잠들지 못하고 세우셨군요. 네, 밤을 샜던 책으로 아주 예. 재밌게 읽었고요. 두 번째 책은 영번 버스는 2번 지구를 향한다라는 작품인데요. 뭐 김준영 작가님은 SF 쪽에서는 워낙 좀 유명한 작가님이고 얼마 전에 큰 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사실 저 솔직히 좀 어려워요. 뭐 용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범접하기 어려운, 빠져들기 어려운 SF 소설에 한 번쯤 입문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걸려갖고 아직 입문을 못 해보신 독자님들이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독자님들에게 이 작품이 딱 맞는 작품이 아닌가. 사실 저는 그 김준영 작가님 이거 말고 이 전에 쓰셨던 장편 예. 있잖아요. 유명한 작품이라서 한번 읽어봤다가 처음부터 약간 그 뭐지 무슨 행성에 무슨 지구에 살 것 같은 딱 그런 설정에 나와 버리니까 캔리우 정도는 돼야 저는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준영 작가님 너무 어려워서 나는 시작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에 있어서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것보다 좀 쉬운 편인가요? 야, 이거 오늘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내가 사면은 뭐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이 책만큼은 그런 부담을 좀 덜어버리시고 좀 재밌게 한번 SF를 약간 맛보기로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도 한번 예. 읽어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저 어제 읽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제가 드라마도 못 보고 책을 이제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 안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정, 두 가정에 대비되는 가정을 인간의 심리를 이제 비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작품이긴 한데요. 두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 그 남편분, 각도 두 남편이 있죠. 간에 이제 그 심리 묘사가 이제 굉장히 좀 돋보이는 작품이어서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습기라는 책이에요. 예. 네, 이거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인데요. 마태 작가님인데 좀 생소하실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처음 듣는 작가님이셨는데 이번에 큰 상을 받고 이렇게 단행본을 출간을 하신 이제 작가님이고요. 큰맘 먹고 이제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그 아파트에 있던 기존의 입주민과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져요. 거기서 이제 신흥 종교와 이제 어우러지고 아이가 죽고 하면서 아파트 전체가 공포스러운 어떤 이런 감옥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 집이 음산한 분위기를 잘 녹여낸 소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간 의외였어요. 회색인간이었습니다. 김동식 작가님 뭐 요즘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뭐 초단편 소설의 붐을 일궈오신 작가님의 작품이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좀 간접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가님입니다. 첨삭도 좀 해주시고 저한테 상당히 좀 고마운 작가님이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딱딱하고 무거운 문학에서 조금 벗어나서 의연적으로 좀 쉽게 접근을 좀 해보시면 책을 또 한 권 또 독파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뽑게 됐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그 책인데 작가님 책에도 저는 약간 요 느낌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이 책 고른 이유도 알 것 같았고 이래서 고르셨겠다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5권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자막으로 띄워드리기로 하는데 진짜 읽어보니까 장르도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유명한 작가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유명한 작가인데 안 읽어본 작가가 꼭 한 명씩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게 단편들이 들어있잖아요, 작가님 책에. 작가님이 물론 다 너무 귀한 내 새끼 같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가장 애정이 가는 하나를 꼽자면 어떤 거예요? 이제 요 지금 6편 중에서 제가 사실 제일 먼저 썼던 게 이웃을 놀라게 하는 법이라는 그 단편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던 계기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사람한테 내가 멸시를 받았을 때 그 기분, 아파트 내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매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패배자의 감정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녹여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쓴 책이니까 한 번 더 관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작가님의 책 이야기도 좋고 작가님 그냥 개인의 얘기도 좋아요. 한번 제 구독자님들께 한번 자유롭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출판 시장 안 좋다, 책 안 팔린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장르 문학, 장르 소설 쪽이 좀 많이 좀 취약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주에서 양주에서 장르 작가님들 많이 열심히 활동하고 글 쓰고 계시니까요. 한번 이제 짬 내서 시간 나실 때 장르 문학 쪽도 머리 식힌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제 친절하게 좀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 얘기하랬더니 그냥 장르 문학 찾아달라고 동료 작가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막 이렇게 날리면서 대표를 맡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진짜 재밌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적인 상상력이 독특하신 분들이 오히려 되게 막 얌전하고 순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반전 매력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협회 같은 거 있어서 이제 만나면 말씀하신 대로 막 스릴러 사람 죽이는 거 쓰신 작가님이 되게 얌전하세요. 옆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공은 다들 뭐 빵빵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좀 편하게 좀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미스터리 소설 작가님 한번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책 추천도 많이 넣었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셨던 분들은 프리키 작가님도 기억해 주시고 제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우리는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